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세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벽면의 차가운 금속판이 그 소리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CCTV의 작은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거렸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참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삶을 묵묵히 견뎌왔던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24평. 7순이 넘도록 살며 작은 방부터 거실, 베란다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잠시 멈췄던 엘리베이터가 덜컹하며 움직였고 며느리 지유는 저를 노려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넘기세요. 어차피 아들도 저한테 다 넘기라고 했어요. 대체 뭘 버티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이웃 아주머니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여성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속 무거운 침묵이 층을 지날 때마다 더욱 커져갔습니다. 가슴 깊이 밝힌 며느리의 말은 수많은 이웃의 귀에도 생생히 전달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뒤 현관 너머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 며느리의 막말이 찍혔대요. 어머, 한 여사님 너무 불쌍하다. 자식들이 정말 너무해. 이웃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끄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도윤과 며느리 지유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품위 있게 살고 싶었지만 결국 이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유의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를 찾아갔습니다. 흰색 건물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상담 직원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변경하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히 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건을 걸겠습니다. 사과하지 않고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요. 그리고 상당 부분을 봉사와 지역 사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구 송림동에 작은 월세 빌라를 계약하고 근처 전통시장에 마련한 작은 빨래방을 확인했습니다. 세탁기의 따뜻한 열기와 훈훈한 수증기가 얼굴에 닿으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몇몇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 숙인 이들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새 출발이었습니다. 며칠 뒤 입주민 회의에서 지유의 발언과 CCTV 영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단톡방에선 분노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지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가 오래된 상처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설날 차례를 앞두고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작성해둔 새로운 유언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지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창밖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처럼 다시금 삶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금 바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 사는 한정옥입니다. 72년을 살며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날 송도 아파트의 차가운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그 사건은 제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지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의 찬장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가슴 깊이 묵직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그 따뜻함은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유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식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긴 손가락이 하얀 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집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리라니. 지유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시는 게 점점 위험하잖아요. 저희랑 합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집 명의도 저희에게 넘겨주시고요. 그 순간 지유의 눈빛에 담긴 욕심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미 너희가 사는데 충분히 도와줬잖니. 자동차, 아파트, 전세금, 가전제품까지. 그것도 모자라. 이제 이 집까지 달라는 거니. 지유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요. 어차피 어머님이 나중에 주실 거면 미리 정리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라는 그 말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찬장으로 향해 그릇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유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유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현금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애 키우면서 들어갈 돈이 많아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이 오늘따라 너무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이유로 그녀가 가져간 돈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자동차 구입비, 여행 경비, 집 보증금까지. 임시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돈이 그녀 손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니. 지유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쓰지 않으실 돈이잖아요, 어머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결코 그녀 앞에서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이도 네 생각이랑 같은 거니? 지유는 잠시 머뭇거리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저희 부부는 같은 생각이에요. 도윤 씨도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지만 결국 그의 동의하에 이 모든 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지유가 문득 말했다. 참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드린 말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흥분해서 그랬나 봐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백히 주변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한 형식적인 사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놓인 뜨거운 차를 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했다, 지유야. 내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유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잘 생각해 주실 거라 믿어요. 지유가 나간 후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으며 그가 떠난 후에도 저는 이 공간에서 그의 흔적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TV를 켰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조용히 책상 앞으로 가 앉았습니다. 작은 메모장 위에 천천히 펜을 들고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메모장을 덮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씨는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메모지에 쓰여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저는 센트럴파크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벤치와 가로수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상담 예약한 한정옥입니다. 잠시 뒤 안내받은 작은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예리한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과 재산 일부를 약속했는데 그걸 취소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혹시 서류를 작성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했고 제가 여러 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저를 다시 긴장시켰습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갑고 무례한 눈빛과 말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거리로 다시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도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송도의 한 카페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도 제 마음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짧은 순간 저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도윤아, 지유 말대로 너도 집을 넘겨받고 싶은 거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유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직접 들은 그 말이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도윤은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겠니?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느껴왔던 분노와 실망을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그동안 너희한테 다 준 것이 오히려 잘못이었어. 그 순간 도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스스로 살아라. 도윤의 얼굴은 충격과 실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든 거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화려한 조명이 제 눈앞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는 큰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향한 실망과 배신감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제 삶을 위한 새로운 용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뜻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서성이다. 오랜만에 짙은 남색의 단정한 외투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매만지며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주름이 오늘따라 선명했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가죽 가방을 꺼내어 서류들을 천천히 넣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통장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차분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작은 방패와 같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제가 지켜내고자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예상대로 가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작은 우산을 펼쳐들고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나무들과 꽃들은 비를 맞으며 고요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난번 만났던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변호사는 책상 위에 유언장 초안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문서가 눈앞에 놓이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먼저 집과 재산의 명의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에 저는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조건부로 남기고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역사회에서 1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서 위에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종이에 적히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솟아났습니다.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변호사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길 빗줄기는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지유와 도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확실히 어머님 설득했어야지. 자꾸 미루니까 일이 복잡해지잖아. 지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윤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리 쉽게 말할 수 없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결국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건데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저는 문 밖에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지유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급하니? 지유는 순간 움찔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만하거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분명히 알았으니까.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유언장의 사본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에 분명히 새겨진 글자들이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센트럴파크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제 삶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선택한 길을 걸을 것이고 그 누구도 제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오랜 서러움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유언장 사본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감촉이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그 감촉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이 분명해지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딘지 모를 따뜻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저는 마침내 스스로의 존엄과 평화를 찾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복도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너머의 속삭임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 여사님이 유언장을 바꿨대요. 집하고 재산을 조건부로 남기셨다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며느리랑 아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이웃들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적 정적 속에 저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 네, 한 여사님. 좋은 아침이요. 이웃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재빨리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모습이 저를 웃음 짓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근처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시장 통로는 평소처럼 붐볐지만 사람들의 눈길과 귓속말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으며 주인 아주머니가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한 여사님 용기 내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응원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말투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웃으며 마트를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근처 커피숍 창가에 앉아있던 지유와 도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유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도윤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요. 한 여사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지유의 얼굴이 금세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이상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여사님,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힘내세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운 결정 잘하셨어요. 저희는 모두 한 여사님 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혼자 있게 되자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 아들과의 어색한 대화, 변호사와의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차를 끓여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의 긴장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센트럴파크에서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웃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기억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웃들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제 제 인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선택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전해준 반찬에서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의 격려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졌지만 제 마음속엔 따뜻한 빛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이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서 있을 때가 왔습니다. 센트럴파크의 야경이 창밖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을 닫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저를 깨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앉아있던 순간 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유와 도윤의 얼굴이 싸늘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해요. 지유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으로 물러나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차갑게 웃으며 제게 질문했습니다. 유언장을 바꾸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말의 순간 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심각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맞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 결정이야.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걸 깨닫게 됐다. 이미 결정했으니 더 이상 바꾸지 않겠다. 지유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약속하신 건 다 뭐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고 손까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역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한 일이 모두 무의미했던 건가요? 저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준 일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줘야만 하는 거니. 지유는 저를 노려보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벌을 받는 건가요? 저는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조건이 그리 어렵니 진심 어린 사과와 봉사 활동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 그 순간 지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저희가 봉사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결국 이렇게 저희를 망신 주고 싶은 거죠. CCTV 사건 때문에 일부러 복수하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냉정하고 예민한 눈빛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아. 내가 받았던 고통과 실망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니? 제 목소리는 격해졌고 제 감정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해줬는데 그게 모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본 적이 있니?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당연히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나를 단지 너희 욕심의 수단으로만 본 거지. 순간적인 침묵이 방안을 감쌌습니다. 지유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제발 유 원장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희에게 준 조건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내 결정을 받아들여라. 내 선택은 이미 확고하다. 지유는 울먹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희를 이렇게 모욕하시고 망신을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욕과 상처에 비하면 너희가 받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긴장과 분노, 실망으로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아프게 욱신거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 차가운 기운이 제 마음까지 서서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창밖에 센트럴파크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통과 상처도 이제는 견딜 수 있고 제 자신을 위해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의 아픔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작은 빨래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하고 습기 찬 공기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세제 냄새와 포근한 섬유 유연제 향기가 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손님이었던 이웃, 아주머니가 세탁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 여사님 빨래방을 여셨다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세탁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천천히 쉬었다 가세요.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며 낮고 부드러운 진동과 물 흐르는 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자 작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웃이 빨래감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여사님, 여기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 말에 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래방 안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 따뜻한 교류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세탁기를 돌리는 사이 잠깐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가에 심어진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가 가볍게 흔들리며 햇살을 반짝반짝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작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웃집 초등학생 소년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래방 하신다면서요. 정말 멋져요. 민준이는 밝은 얼굴로 제게 작은 쿠키 봉지를 건넸습니다. 그의 순수한 미소가 저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선물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민준아 고맙구나. 내 덕분에 할머니가 힘이 난다. 민준이는 제가 건네준 작은 간식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빨래방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금 세탁물의 향기와 아이의 웃음소리를 음미하며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빨래방이 문을 닫을 무렵 어느새 저녁 노을이 창밖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의 피로를 느꼈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교류와 소통이 제 삶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기분 좋은 산뜻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이웃들이 밝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여사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동네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이웃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따뜻한 물을 받아 샤워를 마쳤습니다. 수증기가 거울 위로 부드럽게 퍼지며 시야를 흐렸습니다. 그 흐릿한 시야 속에서 제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짊어졌던 상처와 아픔들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저는 다시금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과 미소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호가.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빨래방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이웃들이 밝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비친 진심 어린 애정과 따뜻함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여사님 덕분에 동네에 좋은 일이 많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행복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작은 빨래방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이웃들의 사랑이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빨래방 문을 열자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를 천천히 닦아내는 동안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자주 찾는 이웃의 밝은 인사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늘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빨래방 안에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부드러운 세제 향기와 깨끗한 빨래의 냄새가 제 마음까지 맑게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빨래방 한쪽 구석에서 이웃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분명한 단어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 여사님 며느리하고 아들이 뭔가 준비하는 것 같던데 법적인 문제로 대응하려는 건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접던 손길을 멈추고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요.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이웃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도윤 씨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맞아요. 한 여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이웃들의 말이 제 귀를 통해 깊숙이 밝히며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저는 조용히 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이 떠나고 빨래방 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인 듯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되자 다시 깊은 실망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의 이웃 아주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추었습니다. 한 여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제 곁에 다가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 위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도윤 씨하고 며느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이웃들이 다 한 여사님 편이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제야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여사님은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하신 결정이에요. 저희 모두가 옆에서 응원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빨래방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되지. 나는 내 결정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혼잣말로 다짐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점심 무렵 빨래방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어르신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작은 빨래방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네요.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답했습니다. 저도 동네 분들 덕분에 힘을 얻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어르신은 빨래방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별일을 다 겪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아왔죠, 우리 다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빨래방 안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와 작은 소음들이 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빨래방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늘한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 별빛이 제 마음에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제 가슴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은 사라지고 확고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난 내 길을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이며 저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생겼습니다. 내면의 강인함과 이웃들의 따뜻한 지지가 저를 더욱 굳건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흐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는 비가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의 떨리는 목소리에 상대방이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정욱 씨 맞으시죠? 저는 김법률사무소의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자제분 한도윤 씨와 서지우 씨께서 법적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제 심장이 크게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분들께서 유언장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제 마음은 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다리가 풀려 작은 소파 위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늘 빨래방을 찾던 이웃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한 여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녀의 따뜻한 눈길에 저는 그만 긴장이 풀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제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키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진짜 강한 사람이잖아요. 한 여사님은 충분히 그런 힘이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떡 상자를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좀 내세요. 빨래방으로 향하는 길, 여전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빨래방 안은 따뜻한 공기와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세탁기의 조용한 진동 소리와 부드러운 세제 향기가 제 기분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동네 주민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가 제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여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빨래방 덕분에 저희 동네가 정말 활기차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밝은 미소로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힘을 얻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빨래방에서 빨래를 마친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비친 햇살이 빨래방 안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제 마음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며 어린 소년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꽃을 받았어요. 할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소년의 작은 손에 들린 꽃 한 송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밝고 순수한 눈빛으로 제게 꽃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한테는 이 꽃이 정말 큰 힘이 된단다.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작은 선물은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꽃을 받아들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절대 흔들리지 말자.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 난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거리에 남은 빗방울들이 나뭇잎 위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되새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저는 다시 한번 법적 대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 민준이가 건넨 작은 꽃 한 송이가 제 마음을 강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병에 꽃을 꽂아 책상 위에 놓자 집안이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겠지만 결국 제 자신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법원 건물은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마르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여사님, 괜찮으세요? 변호사 박민수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법정에 들어가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좀 되네요. 그의 차분한 미소와 안정된 목소리가 제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 앞 복도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법정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무로 된 묵직한 문 너머에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아들 도윤과 며느리 지유가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날카롭고 냉정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스치자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실 줄은 몰랐어요. 지유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히 비꼬는 듯한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응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거다. 나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도윤은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법정 문이 천천히 열리고 법정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엄숙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조명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나무로 된 의자에 앉으니 차가운 촉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판사의 자리가 높게 자리 잡고 있었고 벽면의 태극기와 법원의 상징이 위엄을 더했습니다. 판사가 등장할 때까지 법정 내부는 긴장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끝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 속에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아 모두 착석했고 판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유언장 변경 및 재산증여 관련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박 변호사가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곧 상대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피고 한정옥 씨는 자식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가족 관계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일어나 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무례한 태도로 심리적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정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 변호사에게 깊은 신뢰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으며 추가 증거와 증인을 통해 더욱 명확히 판단하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벽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여사님 잘 버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박 변호사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 너머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긴장이 저를 휘감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으니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가 있는 작은 단상 위에 놓인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을 시리게 했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증인 진술 전에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히 나왔지만 내면은 마치 폭풍이 일어난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진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상대 측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한정옥 씨, 최근 유언장을 바꾸신 이유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맞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겪었던 무례함과 지속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저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고 견딘 감정들을 조용히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유는 여러 차례 저에게 집과 돈을 요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했던 무례한 말들이 CCTV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며 상대 측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유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압박과 무례함을 지속적으로 겪으셨습니까? 저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네,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제 모든 것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유언장의 조건은 진심 어린 사과와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확고하고 또렷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마침내 분명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상대 측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단지 저를 존중하는 가족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요?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의자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작은 수군거림이 법정을 메웠습니다. 저는 이제 막 벗어난 긴장감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박민수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증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내면에는 아직도 큰 불안과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법정 밖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가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저는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작은 창문 너머로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와 조용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정에서 느꼈던 긴장과 압박감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 차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의 거리에는 이미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고 골목길에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을 켜자 조용한 부엌에 작은 물 끓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지유와 도윤의 차갑고 분노에 가득 찬 얼굴 판사의 엄숙한 표정, 변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선명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주전자의 뚜껑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이 제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따라 찻잔에 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열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의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다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그동안의 선택이 옳았던 건지 다시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들 도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지만 오늘 법정에서 그가 보여준 냉담한 태도와 적대적인 눈빛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해하려 했으며 용서를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겪은 무례와 고통이 다시금 분노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서 이런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다가가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창밖의 밤 공기는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졌고 유리 표면은 싸늘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친 어두운 풍경은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듯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혼잣말로 뱉은 말이 조용한 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침대로 돌아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오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과거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늘 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우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리자 제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운 그의 위로와 격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난 결코 혼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잘 이겨낼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작은 용기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잡한 내적 갈등 속에서도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의 상황은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찾아온 작은 결심이 제 마음을 더욱 강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결정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법정 심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변호사 박민수 씨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로 쌓인 수많은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심리에 대비해서 준비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그가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드님의 행동에 대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추가로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지난 일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유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보관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박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요, 문자 메시지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가방 속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천천히 화면을 켰습니다. 문자함을 열고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면 위로 나타난 문자들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누르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추어선 제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지유의 메시지는 명백히 집과 재산에 대한 그녀의 노골적인 욕심과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분명히 기록된 메시지가 저와 박 변호사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라면 법정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제야 가슴 깊숙이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증거가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긴장감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화사하게 피어있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출력해 법정 제출용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문서 위로 뚜렷이 인쇄된 글자들이 제게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는 이제 법정에서 제 진실을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빨래방을 찾았습니다. 빨래방 안으로 들어서자 빨래를 돌리던 손님들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세제 향과 빨래가 돌아가는 잔잔한 소리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 손님이 다가와 친절히 말을 걸었습니다. 한 여사님, 요즘 얼굴빛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법정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손님은 제 말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응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모두 한 여사님 편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빨래방 의자에 앉아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빨래방의 온기가 저를 따스하게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밝은 얼굴과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빨래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길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시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조용한 집안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법정 제출용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는 제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이제는 괜찮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걸 반드시 보여줄 거야.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롭게 피어오른 희망과 용기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법정 심리날, 아침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법정 문 앞에 서자 다시금 심장이 긴장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내부는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싸늘한 의자 표면이 제 긴장된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일었지만 준비한 서류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선 후 다시 법정이 착석을 알리며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내부에 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출하시겠습니까? 변호사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판사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가 판사의 책상 위에 놓이자 상대 측 변호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빠르게 어두워졌고 이내 당황스러운 빛이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오직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고개를 들고 상대 측 변호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은 분명히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는 명백히 당혹스러워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작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 메시지는 전후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이에서는 작은 희망과 안도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박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안심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법적 효력을 가질 만한 상당한 근거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가 있는지요?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추가 증거로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상대 측의 얼굴이 더욱 긴장되고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분명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 또한 제출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거 영상을 제출했고 판사가 영상을 받아들자 상대 측은 더욱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이제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제 옳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손에 든 작은 서류가 제 손에서 안정감을 주었고 마침내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CCTV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 안의 조명이 희미하게 어두워지자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익숙한 내부 모습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엘리베이터 안 갑자기 지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세요. 빨리 넘기세요. 영상 속에서 지유의 목소리와 표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짜증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짓마저 공격적이었습니다. 영상이 진행될수록 법정 안에는 숨죽인 탄식이 번져나갔습니다. 판사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며 당황한 목소리로 급히 발언했습니다. 판사님, 이 영상은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항변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한층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말에 상대 측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지난날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CCTV 영상은 분명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지유의 태도와 말투 도윤의 수동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영상은 원고 측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됩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저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촬영된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영상은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항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유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도윤은 머리를 숙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낀 복잡한 감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변호사 박민수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한 여사님,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법정 안의 무거운 분위기와 냉랭한 공기 속에서도 저는 마침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법정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판결은 추가 심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긴장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지유와 도윤은 저를 외면한 채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작지만 분명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밖에는 화창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제 존엄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를 더없이 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나갈 자신이 생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복도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통과해 바닥에 길게 번졌고 내 발소리는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을 밀자 바깥의 공기가 따뜻했고 미세한 가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나는 잠시 계단 난간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긴장과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 묵직한 한숨이 흘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박 변호사의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일 전까지 남은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장만으로도 어깨의 긴장이 조금 내려앉았고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달큰한 쓴맛이 오늘의 긴 날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들렸고 노란 은행잎이 발치에 바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천히 송도 중앙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물빛이 잔잔히 흔들렸고 바람은 얇은 스카프 사이로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이었고 나는 그 발자국을 마음으로 더듬었습니다. 정호가 네가 내 자리에서 당당하면 된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여운으로 맴돌았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지나갔다. 공원을 지나 동구로 향하는 버스를 탔고 창에 부딪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퀴 소리와 함께 마음도 천천히 안정되었습니다. 빨래방에 도착하니 세제 향이 문틈으로 새어 나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 드럼이 도는 낮은 진동과 물소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공기청정기를 켜고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이 반짝였고 바닥의 타일은 오늘따라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단골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따뜻한 눈으로 길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큰일 있으셨죠? 그래도 고개 숙이지 않으신 것 잘하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고 의자에 함께 앉았습니다. 덕분에 버텼어요. 목소리 한마디가 큰 힘이 되더군요. 아주머니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계신 자리에서 품격 지키신 것 존경합니다. 그 말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처럼 부드럽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카운터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오래 보아온 목록을 펼쳤습니다. 운영비, 전기료, 세제 구매 계획 토요일, 무료 이용 안내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커졌습니다. 나는 연금 가입 서류와 유언장 사본을 다시 확인해 파일에 끼웠습니다. 장차 장학금 항목 옆에 윤하 해마다 책값 지원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조건 없는 미래 하나를 심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자 초등학생 민준이가 숨가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접힌 종이약 몇 마리가 울퉁불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멋졌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응원하래요. 나는 웃으며 종이약을 받아 천장 아래 줄에 조심스레 달았습니다. 바람이 미세하게 흔들었고 학의 그림자가 벽에 작게 춤췄습니다. 민준아, 너희가 웃어주면 나도 용기를 얻는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탕 하나를 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달콤한 설탕 냄새가 손바닥에 스며들고 마음도 조용히 달아올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전등을 켜자 따뜻한 노란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나는 오늘 들어온 기부 영수증을 모아 봉투에 넣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사각거렸고 종이의 건조한 촉감이 손끝을 정돈했습니다. 문득 현관 종이 울렸고 낮에 못다한 인사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한 여사님, 내일 반찬 조금 나눌게요. 늘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도시락통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서늘한 금속 손잡이가 시원했고 안쪽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나는 가게 불을 줄이며 오늘 하루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접었습니다. 법정의 냉랭한 공기와 아이의 따뜻한 손 두 감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었고 내 쪽으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작은 공책을 펴고 스스로에게 몇 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일은 웃음으로 시작. 토요일 봉사 세제 2박스 더. 은행에 들러 전세권 서류 재확인. 어제보다 한 걸음 전진. 글자가 종이 위에 차분히 놓이는 동안 심장도 느리게 박동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와 골목을 걸으니 가을 냄새가 더 짙었습니다. 전통시장 끝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 향이 소복히 올라왔습니다. 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짠맛과 달큰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퍼지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머리맡에서 바람이 스쳤고 목도리는 살짝 흔들리며 턱을 감쌌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 같은 간판 불빛을 조용히 헤아렸습니다. 잘했다 정우가. 오늘은 너의 하루였다.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등을 켜니 노란 불빛이 발끝까지 포근히 내려앉았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였습니다. 실내의 온기는 부드러웠고 멀리 자동차 바퀴 소리가 얇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탁자 위 유언장 사본을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스치고 마음은 고요히 단단해졌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고 오늘이 천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기 전 거울 앞에 서서 한 번 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이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동자 안쪽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한 번 더 걸어가자 품위를 잃지 말자. 나는 작게 다짐했습니다. 불을 끄자 어둠이 스르르 내려왔고 창밖의 달빛이 얇게 퍼졌습니다. 이 밤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의 햇살은 분명 따뜻할 것입니다. 나는 이불을 정리하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쉬기 시작했고 깊은 곳에서 오래된 한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늘의 끝에서 나는 어제의 나를 놓아주고 내일의 나를 맞았습니다. 창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밤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속으로 조용히 올렸습니다.
내 곁에 서 있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이웃의 인사였고 아이의 미소였고 내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빛들을 모아 마음속 등불 하나를 천천히 밝혔습니다. 그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나답게 천천히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빨래방 간판 아래 그림자가 짧게 흔들렸습니다. 드럼통이 천천히 돌며 낮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세제 향이 문틈으로 번지고 김이 잔잔히 일었습니다. 오늘은 나눔의 날 작은 축제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고르게 놓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져온 손수건과 목도리가 바구니에 쌓였습니다. 반짝이는 바늘통 옆에서 시리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으며 은은한 기척을 보탰습니다. 마음이 어제보다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며 문종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여사님, 오늘 된장떡 좀 가져왔어요. 따끈한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나는 보리차를 따르고 작은 접시에 떡을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웃음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마음속 긴장이 한 켜씩 벗겨졌습니다. 아이들이 벽에 붙일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풍선과 낙엽 파란 하늘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가락에 물감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휴지로 손을 닦으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종이약들이 천장줄에서 흔들리며 그림자 춤을 췄습니다. 점심 무렵 공기청정기가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국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장부를 펼쳐 기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학비 지원 겨울 담요 세제 2박스라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지유가 유나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뺨은 바람에 발그레해 보였습니다. 지유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유나는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의자를 권하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컵에서 작은 김이 오르며 사이를 가볍게 메웠습니다. 지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봉사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과문과 봉사 일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듯한 글씨가 작은 결심을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봉투를 접었습니다. 말보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내 목소리는 무르익은 가을처럼 잔잔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예의와 친절을 먼저 가르칩시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을 하나 꺼내 달았습니다. 종이의 바스락 소리가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국화차를 건네고 누군가는 접시를 치웠습니다. 흐트러진 마음들이 서로 닿으며 모양을 고쳐 앉았습니다. 세탁기 유리가 맑게 반짝이며 회전을 계속했습니다. 바닥 타일에 노란빛이 폭신하게 번졌습니다. 나는 파일에서 유언장 사본을 빼보았습니다. 조건의 문장이 마음속에서도 차분히 익혔습니다. 공개사과, 봉사, 100시간 장학금 지급, 단단하지만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유나는 내 글씨를 보며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숨이 아이의 어깨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해가 기울며 가게 안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문밖 가로수에서 낙엽이 바삭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낙엽이 모아질수록 마음의 찌꺼기도 모였습니다. 마지막 한 줌이 파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유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와서는 앞치마를 메고 세제를 옮겼습니다. 토요일마다 오겠습니다. 시간표에 맞춰 계속 돕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이미 변화를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해단 인사를 하며 나는 짧게 말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평안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웃고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드럼이 멈추자 남은 열기가 손바닥에 포근했습니다. 나는 스위치를 내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빛이 골목 위에 얇게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차갑고 향기는 따뜻했습니다. 어묵 국물의 달큰한 냄새가 모퉁이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혀끝의 짭짤함이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 불을 켜니 노란빛이 발끝을 감쌌습니다. 탁자 위 장학금 통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유나 책값 지원 시작이라고 잔잔히 덧붙였습니다. 종이에 건조한 감촉이 손끝을 정리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평온한 박자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했다, 정호가. 해원은 여기서부터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밤 공기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방 안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등을 펴고 천천히 불을 끕니다. 오늘의 빛이 저물고 내일의 빛이 준비됩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조용히 넘어갑니다. 말보다 시간이 상처보다 손길이 오래 남습니다. 이제 나는 품위와 친절로 나의 경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더 따뜻하게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유 첫 봉사 2시간 완료 태도, 단정 말투, 침착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유나는 색연필로 빨래방과 꽃을 그리며 장학금 통장 모양도 귀엽게 그렸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어 파일에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공개 사과 수령 봉사 시작 확인, 다음 기일 준비 이상 없음. 간결한 문장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버스가 지나가고 타이어 소리가 얇게 길을 긁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던 옛집이 잠시 떠올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 집의 기억은 이제 집착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 같은 안부가 되었습니다. 월말 장학금 이체 알림을 설정하고 이자 지급 일정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 나눔 메뉴와 계절 담요 수량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김치, 전골, 파김치 한 통 유자차 20잔이라는 문장이 맛있게 웃었습니다. 한동안 멈춰서서 손등의 주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세월이 묵묵히 반짝였고 오늘의 용기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벽에 학을 세어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흔들리지 않게 더 낮은 목소리로 더 단단한 손길로 나와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이웃들의 저녁이 따뜻하도록 내 이름으로 시작된 빛이 오래 남아 타인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천천히 바꾼다.